사이다 무비튼. 예전에 일하던 직장 이야기인데 아주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곳이었다. 다운씨라는 여직원이 있었는데 일도 열심히 하고 성격도 밝은 사람이었는데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미움당한 이유가 일하다가 실수했다고 탕비실에서 울고 있었기 때문이라던데, 아니 그게 이유가 되긴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길래 다시 한번 되물어보니 아니 탕비실에서 울더라니까. 청승맞게 새로운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다운씨만 쏙 빼놓고 다른 모두에게 알린 후 다운씨에게만 전혀 다른 지시를 내려서 실수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다운씨가 실수를 하게 되면 아니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해요? 저는 지시받은 대로 한 건데요. 업무 내용 제대로 숙지 안 한 다운씨가 잘못한 거지. 진짜 답이 없네. 어떻게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다운씨 언제쯤 제대로 일할래요?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태클에 인격 모두까지 서슴지 않았다. 특히 우두머리 격인 예지라는 팀장이 정말 최악이었는데 다운씨가 하는 모든 일마다 헐, 알바를 써도 이것보다는 일 잘하겠는데 같은 기분 나쁠 소리를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댔고, 다운씨 또 혼나는 거야? 라며 주변에서 가세하는 그림이 매일같이 계속됐다. 그리고 패거리에서 철저히 이용당하는 심부름꾼 역할을 맡고 있는 척 봐도 머리 나빠 보이는 정섭이라는 사원이 있었는데 그놈도 팀장의 흉내를 내며 알바도 이것보다는 낫겠네. 정섭씨 너무 심하잖아. 다운씨한테 빨리 사과해. 제가 왜요? 뭐 틀린 말 했나요? 다운씨 미안해. 정섭씨가 제대로 가르치질 못하니 그 모양이지. 아니에요. 그게 왜 제 잘못이에요? 가르쳐줘도 외우질 않는데. 정섭씨 사람이 진짜 못됐네. 그런 식으로 다운씨 괴롭힐 거야? 어? 이런 식으로 정섭씨를 이용해서 다운씨를 돌려가기 일쑤였고, 적당한 타이밍을 봐서 예지 팀장이 다운씨 진짜 이제 슬슬 일 잘할 때도 되지 않았어?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정섭씨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모두가 거기에 맞춰 웃고 떠들고, 이 정섭이라는 놈은 자기도 같이 욕먹고 있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웃는다고 자기도 덩달아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라며 웃고 있었다. 신입사원이었던 나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는 이 상황을 보고 그나마 제정신으로 보이는 몇 명에게 이걸 두고만 봐야 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해보기도 했지만, 괜히 끼어들었다가 우리한테까지 불똥이 튀면 어쩌려고 그래? 라는 말을 듣고 한숨만 나왔다. 나는 다운씨를 둘러싼 그 저열한 행동에 참가하는 일 없이 증거 수집을 위해 몰래 그런 장면들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운 나쁘게 어느 날 녹화 장면을 들켜버렸고 그 자리에서 모든 영상을 삭제할 것을 강요당했다. 지금 당장 안 지우면 다음은 진수씨가 자기 손으로 사표 쓰게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해. 라는 협박까지 해오길래 나는 그 자리에서 영상을 모두 삭제해버렸다. 물론 지금까지 찍은 모든 영상은 따로 백업을 해둔 상태였지만 이 패거리들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정도로 머리가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 내 예상대로 눈앞에서 삭제하는 모습을 보곤 안심한 듯이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다가 눈에 띄기만 해봐 라는 악당이나 할 법한 대사를 내뱉고는 어디론가 가버렸다.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그 이후로 묘하게 나에게도 가시돋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몇몇 괴롭힘의 징후가 보이긴 했지만 나는 그들을 철저하게 무시했기에 재미가 없었는지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 게다가 증거를 남기고 있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겁을 먹은 인간들도 있었던 모양인지 다운씨에 대한 괴롭힘도 조금은 덜해졌다. 그러던 중 그 정섭이라는 인간이 사고를 쳤는데 다운씨와 함께 무거운 짐을 옮기고 있던 중 몰래 뒤로 다가온 정섭이란 인간이 계단에서 다운씨를 힘껏 밀어버린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짐을 내팽개치고 다운씨가 계단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대신 내가 계단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학창시절 유도를 했던 터라 낙법 덕분에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었다. 다운씨는 무사했지만 손발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우리가 옮기던 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는데 그 짐들은 사실 그날 예정되어 있던 회사 임원들의 회의에 사용할 자료와 상품들이었다. 서둘러 상태를 체크해보니 상품들의 일부가 부서지고 깨진 상태였으며 준비해둔 자료들은 구겨지고 찢어져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그러자 정섭이란 놈이 우와 이거 어쩔 거야? 이제 회의까지 시간도 없는데? 라며 낄낄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말 신은 존재하는 것인지 운 좋게도 다음 순간 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본사에서 행치하신 사장님과 거래처인 대기업의 고위직 간부였던 것이다. 두 분의 모습을 본 정섭씨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니 다운씨를 향해서 소리쳤다. 이거 어쩔 거야?
조금 있으면 회의 시작하는데 왜 거기서 넘어지고 난리냐고! 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장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의 통찰력은 역시 비범했다. 사장님은 정섭 씨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었고 정섭 씨는 결국 자기 입으로 자백을 토해내더니 개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렸다. 덕분에 구급차까지 부르게 됐고 급기야 일은 커졌다. 게다가 사장님은 자네 아까 계단에서 굴렀지 않은가? 택시비는 회사가 부담할 테니 어서 병원에 다녀오게. 진단서 잊지 말게나. 라고 하시길래 나는 바로 병원으로 직행했고 그리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기에 진단서를 끊었다. 그리고 회사로 돌아가기 전에 집에 들러서 백업해두었던 그들의 교활한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와 미리 써두었던 사표의 날짜를 기입해서 서둘러 회사로 향했다. 마침 회의가 끝나고 본사로 돌아가려던 사장님을 겨우겨우 만날 수 있었고 이 자료들을 꼭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며 건네드렸다. 본사에 도착하는 대로 확인해 보겠네. 그리고 사표는 일단 받아는 두겠네만 대답은 좀 기다려줄 수 있겠는가?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는 본사로 돌아가셨다. 다음 날부터 다운 씨는 출근하지 않았다. 병가를 냈다고 듣기는 했는데 정섭 씨는 사장님에게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으므로 다음 날 바로 해고당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예지 팀장이 이끌던 왕따 군단 약 15명에게는 심판의 철퇴가 내려졌다. 임원회의 결과 모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게 되었고 당연히 감봉 조치도 이루어졌다.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까지 사무직이었던 사원을 갑자기 영업직으로 발령내는 케이스도 있어서 그중 반 정도는 영업직은 못하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그리고 예지 팀장은 제주도로 정급 명령에 떨어졌기에 스스로 퇴사를 하게 되었다. 팀장은 두 자녀를 가진 엄마였기에 처음에는 정근이 말이 되냐며 이건 부당하다고 항의를 썼다고는 하는데 내가 찍은 영상들 중에는 경찰에 신고해도 될 정도로 심한 것들이 몇 가지 섞여 있었기에 그 영상들을 보여주자 할 수 없이 정근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게 발령이 아닌 권고 사직이라는 것쯤이야 눈치챘을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팀장은 제 발로 회사를 나갔다.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전부 해고겠거니 생각했었지만 정섭 씨처럼 현행법으로 잡히지 않는 한 직접 해고는 얼어뼈는 듯했다. 역으로 회사가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부서를 이동시키거나 정근을 시켜서 제 발로 회사를 나가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들었다. 그리고 내 사표 말인데 그 뒤 사장님으로부터 사표는 다시 생각해봐줄 수 없겠나? 라는 고마운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잔당들이 회사에 남아있기도 하고 깔끔한 기분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결국 퇴사하기로 했다. 감사하게도 사장님이 직접 추천장까지 써주신 덕분에 그때 사장님과 함께 계시던 거래처의 회사에 들어가게 된 덕분에 같은 직종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 다운 씨는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위자료와 통원 치료에 드는 비용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 후에 다운 씨도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으로 퇴직금의 금액을 상당히 올려서 지급했다고 들었다. 그 후로 3년이 흘렀고 나는 거래처에서 우연히 다운 씨를 만나 결혼까지 꼬린. 처음엔 웬 깡마른 여자가 아는 척하길래 누구인가 했더니 알고 보니 그 후로 2년 정도 우울증에 시달리며 섭식장애를 일으켰었다고 한다. 뭔가 먹기만 하면 계속 토하게 되어서 이가 전부 상해버렸지 뭐예요. 그래도 퇴직금이 있어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원래보다 이가 더 튼튼해졌다고요. 라며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너무 서글퍼 보여서 좀 더 빨리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더니 진수 씨 덕분에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었는걸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 고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라며 서로가 감사와 사죄를 주고받는 그림이 되었다. 그 후로 종종 같이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다 보니 어느샌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결혼식장에 입장하고 있었다고나 할까. 아내는 지금도 그때의 트라우마로 종종 우울감에 시달리곤 하지만 조금씩 체중도 늘어났고 이전처럼 밝은 성격으로 되돌아왔다. 어느덧 아이도 생기게 되었고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어. 덕분에 이렇게 좋은 남편이랑 결혼도 했고 이렇게 예쁜 아이도 생겼으니까 나 이렇게 행복해도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라고 웃으며 이야기하길래 더 욕심내도 돼.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자 아내는 펑펑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고마워 정말.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